지난주에 드디어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오른쪽 눈에 백내장 진단을 받고도 계속 미루다가 이제는 눈이 너무 뿌옇게 보여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 결심하게 됐습니다. 수술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쪽만 할지, 양쪽을 다 할지, 렌즈는 무엇을 고를지, 어느 병원이 좋을지. 저처럼 결정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직접 병원 3곳을 다니며 비교한 내용부터 렌즈 선택 이유, 수술 당일 경험,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간 관리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병원을 총 3곳 방문했습니다. 삼성동 안과 1곳은 지인 소개로, 강남 안과 2곳은 백내장 관련 네이버 카페와 검색을 통해 직접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동 A안과입니다. 검진비는 20만원이었고 자동 굴절 검사, 안압 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받는데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는 양안 모두 백내장이었고 오른쪽에는 난시가 있어 토릭 렌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장님이 추천해주신 렌즈는 다초점으로는 클라레온 페놉틱스와 비비트 렌즈, 단초점으로는 아이엔스였습니다. 가격은 난시 교정 다초점 토릭 렌즈 기준으로 페놉틱스가 400만원, 비비트가 250만원, 다초점 아이엔스 토릭은 약 200만원이었습니다. 미리 알아봤던 것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가격이 높은 편이었고 수술을 결정하면 수정체 2차 검사 비용이 한 눈당 16만원이 추가된다고 안내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강남 B안과입니다. 최종적으로 여기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검진비는 10만원으로 A병원의 절반이었고 역시 약 2시간 동안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A병원과 다르게 왼쪽 눈에도 난시가 있다고 해서 양안 모두 토릭 렌즈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초점 렌즈를 넣을 수 있는 눈 상태라는 확인을 받고 추천 렌즈로 작년에 출시된 테크니스 오디세이와 올해 4월에 한국에 출시된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를 안내받았습니다. 가격은 할인 적용 기준으로 오디세이 난시 규정 토릭이 단한 250만원, 페놉틱스 프로 토릭이 300만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강남 C안과입니다. 검진비는 8만원이었습니다. 검사 과정에서 한 검사를 수십 번 반복하거나 다른 직원이 대신 마무리하는 등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고 이 부분에서 신뢰감이 좀 떨어졌습니다. 난시 결과는 A병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만 있다고 나왔고 추천 렌즈는 B병원과 동일하게 오디세이와 페놉틱스 프로였습니다. 가격은 오디세이가 230만원, 페놉틱스 프로는 400만원으로 같은 렌즈인데 B병원보다 100만원 정도 비쌌습니다. 같은 눈을 검사해도 병원마다 난시 진단 결과가 달랐습니다. 반드시 2-3곳을 방문해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의 상담, 가격, 검진 결과의 신뢰도, 병원 분위기 모든 면에서 B병원이 가장 좋았고 최종적으로 B병원에서 클라레온 페놉틱스 프로 토릭 렌즈로 양안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B병원에서 오디세이와 페놉틱스 프로 2가지를 놓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동공이 조금 크다는 이유로 오디세이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결국 중요한 건 내가 하루 중 가장 오래 보는 거리가 어디냐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루 대부분을 노트북 앞에서 보내는 편이라 중간거리 시력의 강점인 페놉틱스 프로가 더 잘 맞겠다는 판단에 최종 결정했습니다. 멀리도 잘 보이고 노트북 거리도 선명하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렌즈는 스펙보다 본인의 생활 패턴이 먼저입니다. 운전이 많은지, 독서가 많은지, 하루 중 가장 오래 보는 거리가 어딘지를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수술은 지난 금요일 오른쪽을 먼저 하고 다음날 토요일에 왼쪽을 이어서 받았습니다. 일요일과 수요일에 각각 검진을 받았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다행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수술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습니다. 막상 해보니 두려움이 컸던 것에 비해 수술 자체는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술 다음날부터 놀라울 정도로 잘 보였습니다. 멀리도 보이고 노트북 거리도 선명했습니다. 기존의 안경을 쓰고 보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보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오른쪽 눈은 시력 검사에서 1.0이 나왔는데 왼쪽은 0.9로 오른쪽보다 조금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원장님께 여쭤보니 렌즈 도수가 연속적인 값이 아니라 일정 간격으로 나뉘어 있어서 운이 좋으면 딱 맞고 조금 안 맞으면 0.9 정도가 나올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크게 불편한 수준은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관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안약 3종을 꾸준히 점안해야 합니다. 항생제 안약인 비가목스를 포함해 총 3가지입니다. 자기 전에는 안연고를 넣어야 하며 수술 후 일주일은 필수입니다. 외출할 때는 선글라스와 보호안경이 필수입니다. 실내에서도 보호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안경이 없으면 무의식적으로 눈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잘 때도 무의식 중에 눈을 비빌 수 있어서 안대를 하고 자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눈 비비기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이 들어가는 것도 2주간은 피해야 합니다. 운동은 수술 후 3일 후부터는 가벼운 걷기는 가능하지만 근력 운동이나 수영 같은 격한 운동은 한 달간 금물입니다. 술도 수술 부위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 한 달은 자제해야 합니다. 반면 컴퓨터 작업, TV 시청, 독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백내장 수술, 사실 눈 부위라 많이 걱정했는데 막상 해보니 수술 시간도 짧고 다음날부터 바로 시력이 회복되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수술 부위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아서 계속 신경은 쓰이지만 지금까지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수십 년 동안 쓰던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 나중에 수영을 배울 때도 편할 것 같습니다. 수술 전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눈이 뿌옇게 보여서 생활이 불편하다면 일단 어느 병원이든 가서 검진을 먼저 받으세요. 그 병원에서 꼭 수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진을 받아보면 내 눈 상태, 적합한 렌즈, 수술 가능 여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쪽만 해야 할지 양쪽 다 해야 할지 한참 고민했었는데 막상 검진을 받아보니 왼쪽도 백내장이 있어서 어차피 양쪽 모두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고민을 오래 했던 셈이죠. 그리고 꼭 두세 곳을 비교해 보세요. 가격도 진단 결과도 병원마다 생각보다 많이 다릅니다. 오늘 영상이 백내장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